얼마 전에 그래요. 젊은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몇천만 원 모았는데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다.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했니? 안 했대요. 집은 있니? 없대요. 가. 일단은 그것부터.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사. 그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족을 꾸리는 것, 네. 그다음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갖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게 해결된 다음에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펀드라든가 뭐 연금보험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연금 제도들이 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근데 그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원금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중간에 해지하면서 피해본 금액, 손해본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 다 지금 부자에게로 가요. 그럼 부익부, 빈익빈 맨날 얘기하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것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빈자들이 자꾸 기여를 해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난상지목은 불황하라.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마라.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거기다가 희망을 불어넣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겠다. 그럼 내가 얼마든지 좋은 포트폴리오 짜주고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부분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부터 하고 와. 그러면 아마 이제 저 같은 이제 40대예요.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했다. 네. 그런 분이 어떻게 또 열심히 해서 한 1억 정도의 금액, 맞아요. 뭐 5천만 원에서 한 1억 네. 정도 금액을 마련했다면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그 연금저축 펀드를 또 맞아요.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1억을 모았다. 내가 진짜 이걸 진짜 연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연금으로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저축펀드 IRP.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연간 1,8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네. 하고 싶어도. 그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고요. 뭐 어쨌든 내가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연금저축펀드에다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으면 1억이면 5년간 나눠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연금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ISA 계좌도 좋아요. 연간 2천만 원까지 5년간 1억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ISA 계좌하고 연금하고 비교하신 분이 계신데 네. ISA 계좌는 목돈 마련, 이 목적인 계좌고 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마련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목적화 하신다면 연금 계좌에 넣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일단 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세금을 뭐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손실이 50만 원 났어. 그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분들은 뭐 워낙에 경제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저도 뭐 연금 전문가,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면 연금 계좌에 넣으셨으면 네. 가장 추천드리는 건 결국 TDF예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금 전용 펀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겟 데이트라는 것이 은퇴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은퇴 시점이 2030년이다. 그럼 TDF 2030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은퇴 시점이군요. 네, 대략적으로. 내가 은퇴 시점이 2060, 2060년이다. 시간 많이 남았다. TDF 2060.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2040년에 은퇴할 거니까 TDF 2040을 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구조가 TDF는 일반인이 되게 컨트롤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고요. 그렇군요. 숫자가 낮을수록 점점 채권 안정 비중이 높은 겁니다. 네. 예를 들면 TDF 2020도 있어요. 2020.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네. 이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뭐 70% 이상 높죠. 이렇게 해서 그 비중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무슨 뭐 전체적으로 종목을 예측하고 뭐 유행을 따라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돼요? 주식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숫자가 높은 거 하면 돼요. 그다음 나는 그렇지 않고 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0, 2030 하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연금 전용 펀드의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품명? 상품명을 보면서 안정형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갈지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포트폴리오를 짜는 네. 거네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2060 절반, 2020 절반. 그럴 필요 없어요. 2040 하면 돼요. 그냥. 숫자를 아예 통일을 해버리면.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TDF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그 TDF 내에서 알아서 네. 글로벌 자산으로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미국 좋다고 갑자기 미국 갔다가 뭐 다시 또 국내 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이럴 필요 없이 기본적인 수익률은 큰 시장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뭘 사야 됩니까? 맞아요.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 딱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내가 내 돈 가지고 하고 있지. 그걸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걸 안다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내일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측하는 거니까. 오늘도 제가 뉴스 보고 왔지만 분명히 작년 말까지 뭐라 그랬냐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 2024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또 발표가 됐어요. 물가가 지금 하락하는 속도가 그렇지 완만하지 않다. 또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겠다. 물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 샀던 사람들 금리 떨어질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지금 또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실시간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TDF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시장의 변화만 내가 감지를 해서 훨씬 더 운영할 수 있을 거다. 공식 알려줄게, 공식.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시점 60세에서 65세에서 70세 뭐그 시점에 내 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금액, 연금 통장이든 모든 쌓여있는 금액 1억당 월 40만 원. 이렇게 클리어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통계적으로 보셨더니 딱 그렇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억과 뭐 500 뭐 이런 게 비슷한 가치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가 1억 모았다. 그럼 40만 원씩 뺐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뺐으면 빨리 고갈되는 것이고 물론 수익이 잘 나면 더 많이 뺄 수 있을 거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것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안정적인 수익만 낸다는 가정하에서 40만 원 정도를 뺐으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적게 뺐으면 남아도는 것이고 그냥 연금 설계하실 때는 뭐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연금 얼마 받을까 고민하실 때 내가 아까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최소 3억에서 3억 5천 정도는 내가 모아야 그걸 평생 연금으로 150만 원씩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네요. 제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좀 저축을 해놔야겠다. 연금저축 펀드를 들어야겠다. 실제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한 50 넘으시면 그걸 연금으로 바꾸시면 돼요. 일시불 연금으로 바꾸면 그걸 이제 불려가지고 1억을 맡기시면 10년, 20년 동안 1억 5천 불려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드리는 일시납 연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근데 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 걸 꼭 명심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은행에 해야 되냐, 뭐 증권사에 해야 되냐, 무슨 보험사에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제가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신라면을 사 먹어야 되는데 홈플러스에서 사야 돼요, 롯데마트에서 사야 돼요, 이마트에서 사야 돼요? 이렇게 뻔한 질문이었나요? 뻔한 질문. 똑같아 어디 가나. 물론 이제 금융회사별로 약간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스펙트럼이 증권사가 훨씬 넓고 다른 데가 좀 좁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아니 내가 무슨 뭐 상품이 1000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1000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내가 사야 될 상품은 많아야 서너 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IRP나 연금저축을 선택하신 분들이 금융기관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디 가나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관리만 불편해져. 이건 무슨 뭐 앱을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 들어가야지 저기 들어가야지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저축 IRP 중에서도 굳이 선택한다면 저는 IRP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세액공제가 IRP가 더 크잖아요. 900까지.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저축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더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IRP 같은 경우에도 TDF를 잘 활용하시면 거의 자산의 90%까지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세금을 내더라도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IRP는 인출 자체는 안 되거든요. 연금은 인출되게 하면 안 돼요. 인출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의 본질을 살펴보면 IRP로 그냥 가셔도 된다. 자, 그러면 그냥 내가 가까운 은행,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품을 내가 뭐 저축 예금을 하셔도 되고 뭐 ETF를 하셔도 되고 TDF를 하셔도 되고 결정하셔서 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 이건 언제냐면 운용할 때가 아니에요. 불릴 때가 아니에요. 받을 때? 왜냐면 이 IRP나 연금계좌의 특징상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입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속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평생 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IRP에 있는 걸 수령해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운용도 하면서 금융소득, 이자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임대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 들어서도 사업하시고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가 80이 90이 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금계좌 IRP 중에서 세액공제, 이 납입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목적이 55세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세액공제는 55세를 멈추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있다면 평생 할 수 있어요. 특히 임대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간 900만 원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수령을 하고 있으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쌓여있는 계좌에서는 수령, 인출, 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고, 만약에 얘도 이제 빼야 된다? 그럼 얘를 빼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납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를 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수령하는 그 시점에는 네. 그래야 계속해서 공제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네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운용 목적으로 만들지 마라. 있어봐야 복잡하고 관리만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표님께서는 연금 박사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뭘 여쭤봐도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요. 연금에 어떻게 이렇게 박사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완전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금융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한 4년 하고 집어쳤어요. 월급쟁이로는 내 인생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꾸준하게 했죠. 보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금도 하고 그래서 벌써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부터 우리 사회는 정말 연금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연금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던 15년 중에서 거의 12년은 손가락 빨았어요. 왜냐면 제가 연금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네 얘기는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집 사야 되고 주식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죠? 사실 지금 이 방송 들어서 10년 전에 제 연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때는 연금 강의를 듣지 말고 부동산 강의를 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서 저는 계속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네. 우리 사회가 연금 제도가 나오는 걸 꾸준하게 공부해온 거죠. 그런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네. 연금의 맛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15년 전에는 아직까지 연금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받아보니 이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성이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쵸. 그 효용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요. 봤으니까. 눈으로 보거든. 네. 일단 부모도 편하고 나도 편하거든. 내가 무슨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요. 오히려 용돈을 받으니까. 그런 효용의 가치가 커지면 앞으로는 연금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금을 말씀드린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고. 되게 연금 대비가 잘 돼 있으시겠어요. 대표님 포트폴리오가. 일단 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하고 있는 네. 것이고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럼 공무원연금. 그렇죠. 그 외에 개인연금은 뭐 월에 저희한테 아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월 500만 원 정도는 네.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월 500만 원은 당연히 준비가 끝났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늘리고 있는 거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이 일을 평생 할 거거든요. 어쨌든 뭐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뭐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네. 유튜브를 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일 이게 뭐 한 달에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네. 충분히 제가 좋은 일 할 수 있다면 그럼요.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같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은퇴 준비의 가장 핵심이다. 평생의 일과 평생의 소득을 준비하는 것. 그러네요. 뭐 소득만 있다고 사실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즐길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네네. 되고 사회적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분야를 열심히 파오다 보니까 네. 12년은 손가락 빨았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연금에 대해서 그만큼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막 공무원 좋다고 막 공무원 우르르 가는 것은 남들이 몰려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엔 기회가 없어요. 남들 의사 좋다고 해서 다 의사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남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를 봐서 그걸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연금 박사 채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연금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불러주시는 것이고 여기 채널 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상담받으러 한 달에 1000명씩 와요. 한 분야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오마하라는 동네에서 주주총회를 합니다. 재작년에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주총회 하게 되면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당당하게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십니까?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너의 인생의 기술을 개발하고 네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 네가 지금 주식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4% 5% 내는 것이 네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식 부동산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 부동산은 사실상 실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타이밍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좋아요. 그런 부분의 수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평생에 살면서 어떻게 사회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능력에 투자해서 내 능력을 1년에 물가가 5% 올라간다. 5% 이상의 내 능력의 상승이 온다면 내 급여가 올라가고 내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연금에 대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기간은 사실 실력을 쌓아왔어요. 제 인생에 투자했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3년 사이에 제 가치가 얼마가 올라갔냐면 제가 생각해도 한 100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소득이 100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0%예요.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능력을 개발하고 더 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은데 그 시간에 내가 왜 9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꾸준하게 개발하셔가지고 invest in yourself. 여러분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